운전대를 잡으면 나도 모르게 욱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뭐지? 싸우자는 건가? 그냥 급정거를 해서 사고를 위반하는 행동을 한 거죠. 그 다음 행동이 사실 전 더 어이가 없었었죠. 만약 순간의 감정을 참지 못하면 도로 위에서 그냥 이제 싸움판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운전자가 화를 다스리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위험한 사고들, 그 현장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그날 상대 운전자는 왜 그렇게 화가 났던 걸까요? 그 화가 이를 점점 키우는 것 같았다는데요. 혈기왕성할 때 그냥 한번 이렇게 지르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욕도 안 했어요, 저희는. 그냥 웃으면서 넘기려고. 근데 이제 사고가 된 거죠. 예, 원래 사고 날 그게 아니었어요. 누가 봐도. 예. 때는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던 순간이었습니다. 먼저 교차로를 돌고 있던 운전자가 욕을 하며 제보자를 막아 세운 건데요. 뒤늦게 회전 차량이 우선임을 알게 된 제보자는 멈춰서 상대가 먼저 지나가길 기다렸습니다. 자, 그런데 어쩐지 비키면 막아서고 비키면 또 막아서는 이상한 상황이 반복되는데요. 결국에는 사고가 일어날 뻔한 거죠. 길이 가로막힌 제보자는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었습니다. 뭐 장난치나. 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내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상대 운전자의 행동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다시 차를 움직여서 이대로 자리를 뜨는가 싶더니 그대로 차를 들이받습니다. 말릴 새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죠. 더 황당한 건 상대방의 태도입니다. TV에서나 나오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뭐 이런 일이 있나? 그 친구는 이제 진술을 하기를 드라이브 뒤에 놓고 가려고 했는 거를 이제 후진으로 넣어가지고 실수로 이제 후진으로 해서 이제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어요. 다행히 차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아서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 제보자는 약 330만 원의 수리비를 우선 부담해야 했습니다. 자, 이번 사고 상대방의 주장대로 고의성이 없었던 걸까요? 이 사고는 명백한 보복운전에 해당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저 차를 부숴야 되겠다. 재물 손괴 의사를 가지고 손괴를 한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운전자가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빠져날 구멍이 없다는 게 뭐냐면 전진을 먼저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의성을 가지지 않고는 먼저 전진을 했다가 엑셀을 밟아서 후진까지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런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현재 사건은 특수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한 운전자.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의외로 사건은 늘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보자는 운전 중 무심코한 이 행동이 화를 부를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데요. 왜 서지? 왜 막지? 그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 욕을 하고 차를 가로막을 거라는 생각도 전혀 해본 적이 없고요. 어린 두 아들을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때 웬 오토바이 한 대가 슬금슬금 차 사이로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제보자 쪽으로 다가옵니다. 오토바이가 뒤에 있는데 어딜 뿌리는 게 없어요. 네? 워셔액이라뇨? 어제 마신 저한테 맞잖아요. 죄송해요. 못 봤으면 다행이에요. 어떡해요. 그냥 당황했어요. 어시액이 왜? 저는 앞유리가 더러우면은 운전에 좀 시야에 방해가 돼서 뿌리는 편이거든요. 남한테 피해를 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너무 당황스러웠죠.
제보자의 차와 오토바이는 거리가 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는 더더욱 예상을 못했다는데요. 또 다른 돌발 상황이 생길까 두려웠던 제보자는 신호가 바뀌기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주행 신호가 들어왔는데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떠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반대까지 피고 왔어. 자, 급기야는 보란듯이 담배를 피우는데요. 상황을 알리 없는 뒷차는 경적을 울려댔죠. 진퇴양난에 처한 제보자는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손발에 땀이 나고 혹시 집까지 쫓아올까봐 뭐 돌아서 집으로 가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고 그 짧은 순간에 애들이 있어서 더 무서웠고요. 많이 걱정했었어요. 사건이 있은 뒤로는 워셔액을 사용할 때마다 꼭 주변을 확인하게 된다는데요. 운전 중 시야 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워셔액. 실제로 다른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되는지 운전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여름에 문 열고 다닐 때 한두 번 있어요. 뿌려지는 정도니까 크게 적인 아니고. 그 정도 세액이 뭐 옆에 차에 터질 정도는 아니니까. 취하면서 좀 뿌릴 때가 많죠. 자동차 운전자 대부분은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자, 반대로 이런 일을 겪어본 오토바이 운전자의 입장은 어떨까요? 뒤따라가다가 워셔액 좀 여러 번 마저 봤는데 일단 기분이 나쁘죠. 순간적으로 시야 가리는 게 있으니까. 이제 달다 보면 거기에 이슬 이렇게 맞듯이 그게 이제 쫙 오죠. 뒤따라가거나 옆에 가면 물론 튀기는 일이 종종 있지만 그냥 서로 욕 한번 하고 마는 거죠, 그냥. 하지만 욱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과 그것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이 워셔액이랑 관련된 분쟁이 굉장히 좀 많기는 많아요. 도로교통법에서 뭐 워셔액을 주행 중에는 뿌리지 마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차량에게 좀 겁을 주기 위해서 난폭 운전 그리고 정차를 하면 안 되는 도로의 한 중간에 정차를 했기 때문에 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는 있어요. 화가 난다고 난폭하게 운전하는 건 도로 위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비가 오던 어느 날 제보자는 음식을 배달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쳤어! 막을 뻔했잖아요, 아저씨! 아저씨가 근데 안 들었으면 어떡해요, 지금! 아니, 아저씨가 근데 안 들었으면 막을 뻔했잖아요, 지금! 가슴이 철렁했죠. 오토바이 운전자는 위험한 게 뭐냐면 비 오는 날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살짝이라도 방향을 틀게 되면 그대로 스핀 돌듯이 틀어지면서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가까스로 충돌은 모면을 했는데 저도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으니까 뭐라고 했죠. 근데 이제 저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뭐 무시하고 그냥 뒤차로 가더니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뭔가 둘이 시비가 붙은 거죠. 오토바이 운전자는 안중에도 없는 듯 둘만의 싸움을 이어가는 운전자들.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두 차량은 좌회전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검은색 차량이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데요. 뒤따라가던 흰색 차량도 황급히 방향을 바꿉니다. 앞차가 좌회전을 했다가 갑자기 다시 끼어드니까 짜증이 났던 걸 수도 있고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도 그 순간 이제 아무것도 안 보였겠죠? 화가 난 흰색 차 운전자는 검은색 차를 쫓느라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합니다. 엉뚱하게도 두 운전자의 다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제보자에게 피해가 오고 말았죠. 저도 그 말을 하고 싶었죠. 난 너 때문에 그래. 너는 얘 때문에 그런다고 하고 내려서 뒷차한테 갔지만 나는 너 때문에 그런다고 뭐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잖아요. 결국 제보자는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자리를 떠야 했는데요. 만약 사고가 났다면 앞 차량은 큰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또 처해질 수 있거든요. 검은색 차량의 운전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흰색 차량이 난폭하게 운전을 하다가 이륜차, 그러니까 제보차가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흰색 차량은 난폭 운전을 한 게 맞아요. 운전할 때 성격 나온다. 운전하다가 성격이 바뀌었다. 흔히들 하는 말이죠. 아무래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달리다 보면 예민해지고 또 욱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참지 못했다간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신고 건수만 해도 한 해 10,000건 가까이 됩니다. 문제가 커지지 않으려면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말아야 하는데 경적 소리 하나에도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게 발단이 돼서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곳이 바로 도로 위니까 말이죠. 어느 평화로운 주말이었습니다. 자, 경적에 돌아온 답은 다소 과격한 손짓이죠. 화가 났죠. 너무 화가 났죠. 한 100m 정도는 제가 이제 비키겠지 하면서 서행해서 이제 가고 있었고, 주말이다 보니까 뒤에 차들도 많아가지고 비켜달라는 경적으로 짧게 2번 울렸어요. 근데 오히려 저한테 데려오는 거는 손가락 욕을 한 거예요, 저한테. 자, 아까와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감정 실렸을 거예요, 분명히. 그 감정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서 클락션을 그렇게 길게 누른 거고요. 이어지는 경적에 힐끗힐끗 뒤돌아보던 상대방. 자, 이번에는 주먹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오는데요. 야이 새끼야! 야 똑바로 해! 야 진짜 죽일라고 진짜. 결국 욕설이 난무하는 감정 싸움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이제 후회를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너무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었고, 그 부분은 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뭐라고 지정되어 있냐면은 도로의 가장자리를 운행하거나 또는 만약에 자전거 도로가 있으면 자전거 도로를 운행하여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가장자리 쪽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도로 1차로의 중앙을 물고 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전거 주행 방법을 위반해서 주행한 것으로 보여져요. 경적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겪은 제보자는 또 있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많은 경우의 수가 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욕을 먹고 차 앞에서 우리 가족들을 위협하는 행위를 당하기는 사실 처음이에요. 아니요, 친구예요. 아 그래 어디다 두고 근데 새끼라고 하세요? 지금 새끼라고 하셨잖아요. 점점 더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 그 시작이 궁금한데요. 주말마다 저희가 또 아이스링크를 딸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갑자기 차량대가 오른쪽으로 제 앞을 끼어들길래 그래서 저도 모르게 놀라서 클락션을 울렸어요. 가족들과 나들이 후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제보자는 2차로로 주행 중입니다. 자, 그때 정체된 1차로의 끝에 있던 차 한 대가 다소 급하게 제보자의 앞으로 들어오는데요. 놀란 마음에 경적을 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왜인지 돌연 브레이크를 밟는 상대방. 차에는 가족이 타고 있었기에 좀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혹시 모를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차로 변경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 차도 곧바로 차로 변경을 따라합니다. 제보자는 상대방의 행동에서 의도가 느껴졌다는데요. 그 차도 먼저 이동을 한 게 아니라 저를 못 가게 막으려고 제 차에 따라서 차량 이동을 그대로 한 거예요. 제가 뒤에 딸도 있고 와이프도 있는 상황에서 저도 화가 나죠. 기분은 나빴겠지만 그대로 지나쳤더라면 큰일로 번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자, 상대방과 나란히 달리던 차의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그때까지는 그냥 지나갈 생각이었는데 그분이 먼저 창문을 열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흥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창문을 열고 얘기를 했죠.
지가가 뭐예요? 아니 어디다 그렇게 말을 보복운전 아저씨가 했잖아. 지금 급정거하고 알았어요. 신고할게. 다이어트 깜빡이 끼어들어야지. 알았어요. 근데 왜 반말하고 그러세요? 보복운전 하시고. 알았어. 좀 안 했어요. 신고할게요. 지라구가 뭐예요? 알았어요. 신고할게요. 그쪽이 먼저 빵그는 보복운전 그쪽이 한 거예요. 그쪽에서는 크락션을 소리를 낸 거가 보복운전이다. 물론 제가 크락션을 5초 이상, 10초 이상 울린 거는 저도 싸우자라는 거죠. 근데 저는 짧게 크락션을 울렸단 말이에요. 그냥 위험 정도로 감지하는 크락션이었죠. 경적 소리야 도로 위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상대방이 이렇게까지 화가 난 이유는 뭘까요? 요 케이스는 크락션이란 건 하나의 빌미일 것 같고요. 본인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니까 감정적인 반응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좀 뭉갤 목적으로 좀 더 강하게 대응하지 않으셨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니라지만 도로 위에선 예외입니다. 욱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 떠올려야 할 건 이 분노에는 엄중한 책임과 처벌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본인을 위해 그리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화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